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파이와 팔란티어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 소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여태까지 있었던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뱅크 차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파이 먼저 OCC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차러 슬래시 라이센스 넘버 252625로 기록되신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넘버가 뜻하는 게 뭐냐? 차럴 슬래시 라이센스 넘버 25262 이게 뜻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래 차럴 프로포스 라이센스 넘버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20862가 차럴 넘버였는데 지금 차럴 슬래시 라이센스 넘버로 이 부분이 바뀌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넘버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게 단순 우연이냐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거에 대해 궁금증이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단순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파이가 뱅크차로 어프로브하고 이제 12월경에서 1월경에 어프로브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예측이 있었고 소파이 측에서도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날짜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건 아니지만 이거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고 뭐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릴 것이다 했을 때 이제 12월 달과 1월경이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뱅크 차러가 나올 수 있는 달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라이센스 차러 슬래시 라이센스 넘버로 바뀌신 걸 보시면 뱅크 차러가 아마 코앞에 다가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마 12월 달 경에는 이제 아무래도 휴가도 많고 물론 랜딩 클럽이 12월 30일에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 휴가도 많이 가 있고 지금 뭐 좀 바쁘면 연말에 바쁘게 되면 아마 1월 달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좀 희망적으로는 12월 달 말에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뱅크 차러 OCC에 대해서 이제 이분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마이클 제이 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Controller of the Currency 그래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OCC에서. 그리고 OCC에서는 지금 지금 CEO예요, 사실. CEO of the Office of the Controller of the Currency. 그래서 컨트롤러 이 currency를 담당하는 일을 담당하는 매니저 부서의 CEO로 보실 수가 있고 모든 OCC 어플리케이션은 이분을 통해서만 어프로브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글이 있는데 이제 소파이 어프로브 할 때 어플리케이션 어프로브 할 때 쓴 글인데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은 오늘 다 읽진 않겠지만 자기가 이제 과거에 자기가 페이책 처음에 월급을 받고 뭐 그걸 돈을 어떻게 썼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10대들은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쓰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은행들이 바뀌고 있는지 지금 뭐 최근에 10대들은 페이팔, 침, 캐시앱 이런 걸 많이 이용하고 그걸로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2009년에 나와서 어떻게 성장했고 지금 뭐 비트코인이 이제 가상화폐 그냥 마켓 전체가 200 빌리언 달러에서 2.5 트릴리언 달러로 성장한 거를 볼 수가 있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소파이 뱅크 OCC 차러의 가장 사람들이 그나마 생각하는 문제점이 이제 소파이가 가상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페드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페더럴에서 가상화폐가 정말 가상화폐를 좋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됐었는데 이 소파이 어플리케이션을 리뷰하신 분은 그걸 되게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고 뱅크가 바뀌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처음 시작을 그거에 중점을 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오픈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고 소파이 또한 이런 걸 하는 뱅크이기 때문에 뭐 OCC 뭐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뱅크 차로는 이렇게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냥 앞으로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 네, 좀 지루할 수 있지만 뭐 이거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상화폐 문제 뭐 이런 거는 사실 레귤레이션이 더 많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제재나 이런 거 많이 생길 수 있지만 단순히 가상화폐를 한다고 해서 OCC 뱅크 차러 라이센스를 얻지 못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상화폐를 교환하는
은행도 최근에 뱅크 차로 어프로브가 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소파이 또한 지금 좀 시간이 걸리지만 조금 기다리면 이제 뱅크 차로는 무사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차로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단순히 단기적으로 레베뉴가 급상승해요. 그래서 지금 버는 돈이 이제 앞으로 2022년에 타겟하는 레베뉴가 254 밀리언 달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볼 수익은 그 뱅크 차로가 엎고 나면은 그거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레베뉴가 거의 더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뱅크 차로 어프로브 하나로만. 그래서 되게 좋은 이게 단기적으로 되게 굉장히 좋은 호재이고 아무쪼록 이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이제 골든 패시픽 뱅크에서 왜 골든 패시픽 디렉터가 왜 소파이를 고소를 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큰 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파이를 다루는 많은 아날리스트들도 이거를 잘 다루지 않은 내용인데 그 뱅크 차러 그러니까 골든 패시픽 뱅크를 인수할 때 소파이가 이제 골든 패시픽 뱅크에서 투표를 했어요. 거기서 투표를 하는 게 이제 주주들이 보통 투표를 하는데 이 릭 파울러 이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의 말로는 사실 소파이 그 인수 과정에서 투표를 하지 말아야 될 주주들이 투표를 해서 62대 38로 투표가 종료가 되었다. 원래는 그거보다 낮아서 사실 인수 과정이 인수를 할 수 없었다. 원래는 48대 뭐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48대 52 해서 이제 원래는 인수 과정에서 그게 잘못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인지는 사실 여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이미 CEO도 사실 이 부분에는 아무 관련이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은 다 별로 이제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골든 패시픽 뱅크에서 CEO가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왜 이런 고소를 했냐? 릭 파울러가 원래 자기 주식 골든 패시픽 주식을 팔려고 했어요. 골든 패시픽한테 그렇게 사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골든 패시픽도. 근데 이 사람의 주식을 사주지 않았어요. 인수 전에. 그러니까 인수 전에 주식을 다 팔려고 했는데 골든 패시픽에서 그 약속을 어겨서 그거에 좀 실망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괘씸하게 생각한 건지 아무튼 그래서 보상으로 이제 80만 달러를 달라고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소파이 뱅크 그 골든 패시픽 뱅크와의 인수권에 문제가 될 것이냐라는 거에는 좀 별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악재는 이제 바이든이 이제 학생 대출을 5월까지 연장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단기적으로는 악재인데 최근에 소파이 그 레베뉴 가이던스를 보시면 다 레베뉴 가이던스를 상향했어요. 다음 연도. 그 이유가 이제 학생 대출이 이제 풀리면서 더 높은 레베뉴 가이던스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아마 그거는 좀 또 레베뉴 가이던스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건 악재고 단기적으로는 주식 가격에 좀 영향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는 이거를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저번 주인가 뭐 2주 전에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번에 연장 안 할 거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번에 일주일 남았을 때 라스트 미닛에 정말 막바지에 말을 또 바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운영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여론에 떠밀려서 그 민주당 그 의원들에 떠밀려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바이든이. 그래서 좀 뭔가 줏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걸 안 좋게 보는 게 사실 금리가 인상이 되잖아요. 내년에. 그래서 이거를 미룰수록 사실 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학생들이 돈을 내기 시작할 텐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이거 뭐 학생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연기한다고 과연 경제에 좋은 영향이 미칠까?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의구심이 들고요. 좀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4차례 이상 이걸 연기시켰기 때문에 사실 뭐 경제에 큰 타격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지금 이렇게나 연기가 됐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 이거를 좀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 아무튼 이제 민주당 의원들 말로는 이제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이다처럼 얘기를 해서 이제 바이든이 라스트 미닛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 프라이스 타겟인데요. 최근에 이제 소파의 프라이스 타겟이 이제 시티그룹이 최근에 20불 제시했고, 그리고 이게 로센버트 세큐리티스 새로운 로센블러드 세큐리티스 최근에 이제 바이 레이팅을 줬는데 원래 28불에서 원래 30불에서 28불로 좀 내렸어요.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좀 안 좋고 기술주들이 계속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그래도 28불이면 지금의 한 80% 업사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결과라고 보지 않고 제일 안 좋은 건 이제 크레디스 여기서만 16불 5에서 19불로 올렸는데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30불, 미주노는 28불 30불까지 올렸고 대부분 26불, 28불, 25불. 그래서 지금은 프레스 타겟은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금 프라이스에선 시간이 걸릴 거지만 좀 기다리시면은 아마 뱅크 차로 뉴스도 나올 거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 학생 대출금이 문제가 될 건데 그때도 더 주식을 담으셔도 되고 뭐 아무튼 지금 상황을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의 기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기사가 팔란티어의 지금 현 상황을 좀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팔란티어는 지금 굉장히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비싼 주식 가격에서 이제 매니지먼트들한테 주식 옵션을 너무 많이 줘서 계속 희석이 되고 있다. 주식이 비싸지만 주식이 계속 희석이 되니까 일반 주주들한테는 되게 굉장히 악재였고, 그리고 지금 기술주들이 되게 안 좋은 테크니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주식이 안 좋은 상황에 와 있고, 이 stock remain expensive relative to its sales, and insiders are still selling more shares than they are buying. 그래서 인사이더들이 주식을 계속 현저히 팔고 있다. 이것도 악재고요. 그리고 despite this weakness, I'm remain bullish on Palantir's future. 그렇지만 이 모든 악재 속에서도 나는 팔란티어가 이제 앞으로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네, 이런 식의 기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팔란티어를 제가 이제 10배 이상 갈 수 있는 주식, 소파이를 그 중에 소파이가 그 주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하고, 팔란티어 역시도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이 주식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도 팔란티어를 좋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팔란티어를 위협할 만한 회사가 많지 않고 이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데이터 애널라이징 그리고 이 딥러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하는 이런 회사들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래서 사실 팔란티어의 미래에는 큰 의구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사람의 말처럼 좀 악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총 5가지 악재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Palantir generated 1.09 billion in revenue 2020. 그래서 1 빌리언 달러 그 레베뉴를 2020년에 기록했고요. 근데 net 로스가 1.17 빌리언이에요. 그래서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고, in the first 9 months of 2021, its revenue rose 44% year over year to 1.11 billion. 근데 net loss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베뉴가 이제 year over year 해서 44% 되게 굉장히 좋은 레베뉴예요. 44%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 그렇지만 넷 러스도 손실도 줄었어요. 1.17 빌리언 달러에서 1.02 빌리언 달러로 줄었고, 아니다. 1.02 빌리언 달러에서 364 밀리언 달러로 줄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줄었고, that might seem like a major improvement, but investors should recall that Palantir net loss was inflated by its direct listing expense last year.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팔란티어 넷 러스가 많이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한 번에 지출된 금액이 전년에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상 그로스 마진이 좋아진 건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악재가
이제 The Rise of Raven. 그 레이븐이라는 이제 또 다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팔란티어가 이제 정부랑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랑 많이 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팔란티어가 만든 고담이라는 이 플랫폼인데, 이게 단순히 말하자면 데이터 마이닝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모든 미국 정부가 이거를 기본 탑재를 해놨어요. 이 고담 마이닝 디지털 플랫폼을 기본 탑재를 해놨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유출된 기사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제 파이콘이라는 걸 쓰고 있었거든요. 파이콘이 고담에서 온 거예요. 고담을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만든 게 파이콘인데, 이거를 바꿀 생각이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는 이거에 좀 악재인데, 그래서 레이븐이란 거를 파이콘 대신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스탁 희석, 스탁 딜루션. 지금 팔란티어 주식이 계속 희석되는 게 줄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s number of weighted average shares rose 70% year over year at the end of 2020. 그래서 지금 전체 주식의 70%가 상승을 했어요. 2020년에. 전체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주식량의 70%가 단 1년 만에 상승을 했고, 그리고 in the first 9 months of 2021, 2021년 9월달, 이제 9개월 동안 weighted average share jumped to 165%. 그러니까 전년 대비 165%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어마어마한 숫자고, 이 숫자의 근원은 이제 stock based compensation, 스탁을 계속 직원들한테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식이 가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란티어는 미래가 너무 창창하고 좋은데 반면에 이런 스탁 딜루션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주식이 좀 가지 못하고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it's high valuation. 그리고 딜루션뿐만 아니라 이제 스탁이 high valuation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36 빌리언 달러잖아요, 마켓캡이. 그게 이제 팔란티어의 24 times 팔란티어가 만드는 레베뉴의 24배의 수치인데, 이거는 지금 기술주들 사이에서도 높은 편이지만 저는 이거는 이해는 돼요. 왜냐면 워낙 팔란티어가 매니지먼트도 그래도 좋은 편이고, 그리고 미래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멀티플을 줬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The insiders are selling shares at its price decline. 원래 보통 이제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인사이더들이 주식을 잘 안 팔아요. 내부자들이 주식을 많이 안 파는데, 팔란티어는 반대로 주식을 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팔란티어에 대한 회사의 믿음이 분명히 있긴 한데, 왜 파느냐? 그거는 제 생각엔 주식을 너무 많이 줘서, 내부자들한테 주식을 너무 많이 줘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그냥 개인의 돈을 만들기 위해서 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것을 팔란티어가 회사가 안 좋아서 패닉셀링 하느냐에 대한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5가지 악재로 보고 있고, 저도 이거를 중점적으로 여태까지 팔란티어를 얘기할 때 말을 했었는데, 이게 단기적인 악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자가 이제 팔란티어를 왜 그래도 투자를 하고 있느냐? Palantir faces a lot of challenges and it could remain out of favor as inflation-related fears drive investor away from higher growth tech stocks. 제가 소파에 투자한 이유처럼 팔란티어도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금 기술주들이 매도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있고. 그렇지만 팔란티어나 소파이나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수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팔란티어나 소파이가 하는 비즈니스가 절대로 인플레이션이나 그리고 인터레스트 레이트 때문에 이제 영향이 갈 만한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술주라서 그렇지만 이 흑자를 내지 못하고 빚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은 안 좋게 바라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레베뉴에 영향이 갈 것 같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리고 but over the long term, I still expect Palantir to revert its better handle a hardened reputation to secure more government clients and expand its enterprise business.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본 자료만 해도 팔란티어가 속해 있는 비즈니스 AI 마켓이 점점 익스팬드,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정부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뭐 여기 악재처럼 나온 뉴스, 레이븐이 이제 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사용하려고 할 거고요. 뭐 하나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경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고, 이 레이븐이라는 이 플랫폼 때문에 뭐 팔란티어가 위기에 처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팔란티어도 지금 정부랑 더 많은 정부 고객들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개인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란티어의 미래는 사실 밝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리스크가 있어야 폭발적인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리스크를 두지만 소파이나 팔란티어 모두 기술주들이, 팔란티어는 지금 주식 가격 희석 그리고 비싼 밸류에이션이 단순 악재라고 보면, 이제 소파이 같은 경우는 뱅크 차러 그리고 스튜던트 론 이게 학생 대출이 미뤄지는 바람에 이게 단순 악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둘 다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이제 리스크 리워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주들 보면은 리스크 없이 투자를 해서 그냥 꾸준히 상승하는 주식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주식이 항상, 기술주들은 제일 많이 달고 다니는 명사가 하이 밸류에이션. 이거는 뭐 주식이 비싸다, 이거는 뭐 항상 있는 얘기였고요. 뭐 아마존이 성장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명사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게 이제 기술주들의 그런 운명이고, 이제 단순 리스크로 봤을 때 리스크가 없으면 그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주식 가격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주들은.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이게 진짜 이 회사를 망하게 만드는 리스크만 아닌다라면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앞으로 기술주들을 좀 바라보셔야 될 그런 태도가 되실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기술주들을 좋아하고 많이 투자하지만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가서 투자했을 때, 그리고 그 악재가 나중에 해소됐을 때 리워드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단순 소파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태까지 나왔던 기사들, 그리고 앞으로 뱅크차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단순히 이제 그거에 대한 리캡이었고요.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도 역시 지금 떠안고 있는 악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린 거고, 그렇지만 이제 모두 둘 다 롱텀으로 바라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하셔서 투자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주식, 또 뭐 소파이, 팔란티어도 계속 기사를 찾고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또 다른 주식들도 앞으로 제가 포트폴리오 10x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만한 주식을 선별해서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